LBC 화술강좌 강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화술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강좌 실습 실황을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주제는 질문과 대답하기입니다. 과거에도 질문과 대답하기에 대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한 실습 내용은 과거에는 단답형, 논술형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나누고 더 길게 대답하게 만드는 것을 훈련을 했다면 오늘은 대답하는 훈련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질문을 단답형으로 하더라도 내가 단답 플러스 하나의 정보를 흘려서 상대가 내 대답을 통해서 다른 정보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대답을 하는 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 공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매주 실습이 토요일 1시 강남역 LBC 카페 2층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공지는 제가 아프리카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상담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시간 상담 그리고 강의를 같이 할 텐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화술 강습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메일로 화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많이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매주 월요일 8시에 만나서 실시간 상담도 해드리고 그것을 또 유튜브랑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화술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해드리면 제 스스로에게도 자극제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바로 질문을 답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 실습은 토요일 1시 강남역 LBC 방송국 관련된 내용은 네이버 카페나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 항상 공지가 올라가니까요. 그거 확인하시고 부담 없이 오시면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온라인 강좌는 그러니까 실시간 온라인 강좌죠. 그거는 월요일 8시 저녁 8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아침부터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 오프라인 실습한 내용은 질문과 대답하기 질문을 단답형으로 하더라도 정보를 실어서 대답을 함으로써 대화를 이어지게 하는 실습을 하였습니다. 이런 실습 실황을 지금 전부 내용을 담지는 않았고요. 많이 축약을 했고 또한 참여자들의 프라이버시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대폭 내용을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 위주로 좀 남겨놨고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토요일날 오프라인 수업에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프라인 실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유인물 같은 거 잘 안 만들어 오는데 오늘은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오늘 할 거는 질문하기랑 대답하기인데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쭉 가르쳐 드리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힌트를 좀 얻으시고 제가 이따가 살짝 언급만 해드릴 건데 보통 질문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상대를 길게 대답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훈련을 시켜요. 근데 실은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보통 질문법을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다들 그걸로 단답형 아니면 논술형 보통 그걸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육하원칙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게 이제 단답형이죠. 우리 이제 흔히들 처음에 이성 만나서 몇 명이서 오셨어요. 이게 실은 단답형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그쪽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2명이요만 하면 이제 충분히 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단답형 질문만 계속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형 질문만 계속한다?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논술형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가르쳐드릴 잠깐 언급해드릴 나머지는 실습을 할 건데 그거는 질문이 메타모델이랑 밀턴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이 어려서 그렇고 하나는 애매하게 말해갖고 상대를 더 말하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상대가 애매한 말을 찝어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타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말하는 그 인생이 회사 아니면 집 어느 쪽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구체화시키면서 상대가 진짜 생각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실은 상담에서 나오는 질문 요법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밀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도 인생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힘든 거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면서 이제 스스로가
자꾸 더 털어놓게 만드는, 더 애매하게 말을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밀턴 모델 중에는 광고 카피도 그런 거 있어요. 보다 즐거운 놀이공원. 무엇보다 즐겁다는 거야. 뭐 실은 없잖아요. 일부러 생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따가 시간이 나오면 차근차근 볼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보시는 거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두 명이서 질문과 대답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질문을 하고 상대가 얼마나 길게 대답하느냐를 가지고 한번 시합처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 각자 질문을 만드실 거예요. 질문을 3개를 만들고, 오늘은 그 질문이 아까 이제 단답형, 논술형이라고 했지만 단답형 2개, 논술형 1개 이런 식으로 질문을 3개를 세팅을 할 거예요. 각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각자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각자 질문을 만들어서 본인이, 그러니까 대답하는 타임이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대답하는 사람이면 다 대답하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대답하기 불편하거나 이 질문은 나를 좀 불쾌하게 한다. 그러면은 안 해도 돼요. 대답을. 그리고 이거 대답하는 시간을 이거는 잴 거고. 근데 대답을 할 때 이거는 오늘은 뭘 볼 거냐면, 대답을 하면서 단답형 질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 약간 그런 거죠. 몇 명이서 오셨어요 했을 때, 친구랑 둘이서 왔는데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좀 어색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둘이서 왔어요. 이건 단답형이고, 둘이서 왔어요. 이거는 대화가 안 돼. 근데 오랜만에 만났어요라고 하면 이 사람이 다른 물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던져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우리가 보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질문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질문만 하긴 해요. 근데 오늘은 거기다 플러스로 대답하는 법을 좀 훈련시키려고 이거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거리도 정하는데 대답은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답, 그래서 처음에 내가 단답형 2개 만들려는 거예요. 단답형 질문 2개, 그리고 논술형. 근데 이 사람의 대답에 따라서 다른 걸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기가 질문을 지금 몇 개 만들어야 될까요? 4개. 아니지. 지금 15개 만들어야 돼서. 질문을 다 똑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 똑같이 해버리면 이 사람이 했던 거에 저 사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가능하면 다른 걸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질문이 왜 이걸 만드는 것도 지금 하게 했냐면, 이 사람이 15개, 저 사람이 15개, 다 15개씩 하면 지금 오늘 나오는 질문이 굉장히 거의 100가지 가깝게 질문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내가 쓸만한 질문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써먹으면 돼요. 나는 어디 가서는 항상 써먹는 질문이어도 이 사람이 들을 때 새로우면 그 질문이 괜찮은 질문이거든요. 이게 항상 이제 화술강좌의 취지인데, 내가 나이트에 처음 가서 여성한테 처음으로 몇 명이서 오셨어요 물어봐도 이 여자는 나이트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는데 맨날 남자가 똑같이 물어봐. 그럼 진부한 질문이잖아요. 내가 처음 했어도.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만드는 질문 중에 분명히 유니크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걸 내 걸로 만드는 거. 내가 지금 3개 만들어서 나머지 사람들 거 그렇게 많은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한테도 들려주고 지금 내가 남의 것도 뺏어야 되니까 질문 품앗이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논술형 질문이 생각이 안 나면 단답형 질문 2개만 하고 대답을 듣고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최소한 단답형 2개 정도는 만들어 놔야 그 다음 질문 이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해됐죠? 이해되셨죠? 두 개죠. 그러니까 단답 2개. 아니, 단답 2개, 논술 하나. 논술 하나는 굳이 안 만들어 놔도 상관없어요. 하면서 하면 되니까. 근데 대답하는 경우에는 그걸 생각해요. 대답을 늦게 해도 상관없는데 내 대답에 단답형 키워드랑 그 사람이 물만한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 오늘은 그 훈련을 좀 진행할 겁니다. 말을 잘해도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유창하게 하더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이유가 정보를 흘려주지 않기 때문이야. 정보를 흘려주지 않고 내가 말을 많이 하되 정보를 안 흘려주니까 이 사람이 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더니가 실은 물으라고 던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걸 안 물고 또 다른 거 물어봐.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으라고 던져줬는데 안 물면 던져준 쪽에서 피곤한 거고, 이 사람이 좀 물만한 걸 던져줬으면 하고 물어봤는데 안 던져주면 또 피곤한 거고. 근데 이게 서로가 맞으면 대화가 굉장히 즐겁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제 같은 걸 정하는 게 더 편리하겠네요. 각자 3개의 질문에 쓴 주제를 정해놓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게 뜬금없이 질문이 3개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그 3개 질문이 대화하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까 예를 들었던 건
나이트에서 두 명이서 오셨어요? 했을 때 두 명, 아니 몇 명이서 오셨어요? 했을 때 두 명, 이건 단답형 질문이네. 단답형 대답인데 두 명이서 왔어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좀 어색하네요. 두 사람, 방금 그 질문에서 그렇게 만났다면 이 두 사람은 직장 동료가 아니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다. 그 사이 연락이 없었던 건데, 그리고 두 명이서 왔다는 거는 지금 둘 다 과거에는 잘 놀았던 친구들일 가능성이 큰데 서로 생업이 바빠서 이제 오랜만에 만난. 근데 둘이 만났다는 건 뭔가 특별한 날이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뭔가 둘 중에 한 명이 생일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잘렸거나 뭐 그런 식의 이벤트가 있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상태면 상대 쪽이 뭔가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파고들 여지가 있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라든가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친구분이 안 좋은 일 있어서 혹시 스트레스 풀러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실은 그 처음에 단답형 질문을 하나 흘려준 걸로 되게 많이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물지를 못하죠. 그렇게 해서 두 명이서 오셨어요? 두 명이서 왔나? 그러면 그럼 저희도 두 명이서 왔는데 이 말하기 바쁘죠. 근데 실은 그 오랜만에 만났다 거기를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단답형을 좀 힌트를 드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까지가 단답형 질문입니다. 어떻게 왜를 뺀 육하 원칙, 그리고 뭐뭐 하고 있나, 뭐뭐 하는가, 그게 이제 그게 단답형 질문이죠. 우리가 알아나가면 돼요. 지금 똑같은 단답형 질문에도 우리가 되게 몰 수 있는 게 많죠. 지금 보면 실은 아까 여행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자주 못 가요 해서 실은 몇 번 안 가본 걸 이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많이 못 가셨으니까로 이제 많이 못 가셨나 봐요. 라면서 여행 간다면 그러면 새로운데 어디 가는 게 좋고 하면서 이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가봤으니까. 그런 거 이제 찌르면 술술 나오겠죠. 자기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거나.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이 개인 카페라고 이제 했을 때도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꾸미고 싶은 카페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들려주겠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논술식 질문을 우리가 찝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흘렸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면 여자친구 있어요에는 별로 흘리질 않아. 여자친구 얘기하기 싫은 거야. 본인에 대한 질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걸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굳이 그 질문으로 파고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질문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지금 상훈님 같은 경우에는 옷 얘기, 그리고 아니면 여행을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물어봤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면접이나 시험에 대한 얘기도 이제 스스로 이제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는 면접이나 시험 얘기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굳이 그걸 얘기를 더 막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다음으로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 제가 좀 몇 가지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수업 방식대로 밖에 나가서 말씀을 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상대에서 정보를 얻었을 때 나 정보 얻었어요라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장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철강님이 아침에 오늘은 수영을 빠졌어요 할 때 그때 이미 이 사람은 계속 수영을 해오는 사람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굳이 수영 매일 하시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거기서 이제 바로 그러면 아침마다 수영하시는데 대단하시네요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대화의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 오늘 수영을 빠졌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럼 수영을 계속 해오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이 상대는 뭐야 나 방금 말했는데 나 취조하는 거야? 이렇게 심리적으로 다치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성 앞에서 말 잘하고 사람이랑 금방 친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타이밍.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게 많고 정말 말을 잘해. 근데 왜 저 사람 불편해? 그럼 그 사람은 이런 식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것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얻은 정보를 과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정보를 흘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은 오늘 아침 수영 못했지만 그래도 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이면 충분하거든요. 정보를 흘린 거야 그걸로. 근데 거기서 제가 그동안 수영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피곤해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탁구처럼 핑퐁 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 질문 대답에서는. 근데 우리는 막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초반에 오는 수업에서 초반 질문에서는 이렇게 됐었어.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피로도가 쌓이니까 대답도 설명하려 들고 질문하는 입장에서도 자꾸 정보를 캐는 입장으로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을 1대1로 만나건 밖에서 만났을 때 2시간 이상 만나요 무조건. 근데 그 시간 동안 이걸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피로도가 쌓여서 중간에 좀 처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엔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텐스를 유지한 상태로 탁구를 치듯이 쭉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보를 보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런 거 오늘 질문 중에 이 자리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이런 것들이 실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대답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친절해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피곤해지는 질문이거든요. 내가 그냥 대답하려면 상관없어. 오늘 아침 일어나세요? 밥 먹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왠지 친절하게 대답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질문은 편한데 그럼 마음적으로 넌 편하고 나는 힘들게 만드냐? 약간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균형을 맞춰서 이게 흘리는 것도 너무 흘리려고 하지 말고 살짝 담을 때도 살짝 얻었으면 그걸로 이제 다음 거 굳이 얻은 거를 막 과시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보기엔 그런데 말이지 그러면서 상대를 재단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추리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화를 쭉 이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얻은 걸 너무 과시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쭉쭉 그래야 좀 상대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평소보다 굉장히 길어졌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